안녕하세요.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파헤쳐서 알려드리는 조아TV입니다. 우리 한민족 공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마오성 신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마오성 신화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어떤 고대 문명에서는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내용을 통해서 특히 오시리스 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은 공을 영부 메커니즘을 이집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렇게 이제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를 요게 이제는 요 나일강을 이렇게 따라가고, 요 나일강을 따라가면은 밑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죠.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또 위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지중해 삼각주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 나는 나일 삼각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가 바로 카이로에서 좀 떨어져서 강 건너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로 보면 카이로가 있고, 기자 피라미드다. 이런 피라미드가 이렇게 스핑크스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요런 어떤 지형적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공을 연구 메커니즘 오시리스 제이를 나름대로 지형적인 그런 특성과 맞물려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감춰진 비밀들을 숨겨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는 안 하고, 이제 우리 궁을 연구에 관련돼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집트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 이집트의 대대로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용어가 파라오라고 하는 거죠. 파라오. 그래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이 이집트 왕들이 이렇게 왕위로 있을 때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요 머리 장식이 있는데, 우리가 왕관을 쓰듯이 이렇게 관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머리 장식이 있다.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는 거죠. 이렇게 두르는 식으로 하는데, 요렇게 할 때 요런 장식을 가진 파라오들은 여기 이집트를 크게 구분할 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어떤 여기가 아래쪽에 룩소스가 있는 요게 아마르타, 여기부터 룩소스 여기 쭉 내려가는 요 아래쪽이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기를 상 이집트라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강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지도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이쪽이 상류가 되죠.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는. 그러니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하는 이집트 왕들이, 파라오들은 머리에 이렇게 이런 띠를 두른다고 하는, 이런 띠를 두르는데, 여기서 요걸 잘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에 이마의 중심에 이렇게 코브라와 매가 이렇게 있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코브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용봉신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브라와 매가 우리 동양 쪽으로는 용봉이 되는 용봉. 그러니까
용봉이 곧 궁울이잖아요. 용봉이 궁울이고, 용봉이 궁울이요. 이 궁울이 바로 이것이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용은 코브라가 되는 거고, 코브라 매가 이집트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브라 매가 이집트, 우리 동양에서는 용봉, 우리 한국에서는 궁울이다. 이걸 궁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울이 이렇게 코브라와 그 매가 같이 있는 그 이마에 있는 구조는 여러분이 그 6번째 차크라, 우리 몸으로 보면은 6번째 차크라라고 하는데, 6번째 차크라를 우리가 이 차크라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차크라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6번째 차크라인 요 차크라를 더 서드 아이 차크라다. 제3의 눈의 차크라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3의 눈의 차크라. 제3의 눈 차크라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요 제3의 눈의 차크라.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차크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크라운 차크라, 왕관 차크라라는 크라운 차크라, 왕관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다. 그래서 왕관이란 뜻이야, 왕관. 그러니까 지금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쓰고 6번째에 요 부분에 제3의 눈이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궁울 영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인간에서 신으로 진화를 하는 메커니즘인데, 요 궁울 영부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있는 부분이 바로 요렇게 요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요거와 그러니까 요게 매가 되는 거고, 요게 그 코브라가 되는 거죠. 요게 코브라가 되고, 요런 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런 파라오는 그 우리가 그 이 파라오를 그 호로스의 현신이다라고, 호로스 신의 현신이다. 호로스의 현신. 그러니까 호로스의 아바타들이다. 그래, 아바타들. 파라오는 호로스의 아바타, 현실적 아바타. 파라오들은. 그래서 이 호로스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로스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이제 매로 본다요. 이렇게 매로 봅니다. 매로 보고, 바로 호로스는 또 호로스의 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죠. 전시안, 호로스의 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성립을 할 때, 처음에 건국할 때 그 건국을 주도한 그 독립을 주도했을 때 독립 선언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 썼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상당한 수가 프리메이슨 단원들이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그 1달러 지폐, 그 워싱턴이 그려진 1달러 지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에. 거기에 그 1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이 워싱턴에 등장하는 1달러, 이게 1이라는 뜻이잖아요.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우리가 1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1이라는 뭐 태극이라는 뜻이죠. 1태극.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시작 1. 이 원이죠. 오엔이 이제 하나. 1이다. 이런 거죠. 절대자, 유일자, 그런 뜻이에요. 시작하는 지점. 여기 보면은 1달러 지폐에 여기 오른쪽에는 바로 호루스를 뜻하는 바로 흰머리 독수리, 매에 해당되는 거죠. 호루스, 요걸 뜻하는 거고, 왼쪽에는 피라미드가 있는 호루스의 눈, 바로 전시안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요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또 피라미디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울 영부주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피라미디온이 되는 거죠. 요게 피라미디온. 요 삼각형이 피라미디온이다라고는. 요 삼각형이 피라미디온,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뭐야? 피라미디온이 돼가지고 요게 되는 거죠. 요 피라미디온이 되는데,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요거는 뭐냐?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몸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삼각형이, 요게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피라미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라고 사람은 세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방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방각이라고 하는 원방각 천지인을 우리가 도형적으로 표현할 때 원방각 이렇게 표현해. 원방각.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랗고 사람은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딱 잘라져 있으니까 요 잘려져 있는 걸 절두 피라미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절두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몸 머리에는 뭐가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올라서는 거는 바로 바로 피라미드온이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3의 눈이 있는 서다이 차크라 여기에 있는 요게 호로스의 눈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울 영부 메커니즘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피라미드의 비밀이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상징이 피라미드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는 그 피라미드 중에 기자 피라미드가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죠. 기자 피라미드가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본 요게 이제 기자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기자 피라미드예요. 근데 이 기자 피라미드는 피라미드가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왜 3개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궁을 영부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여기 한 마리 코브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운이, 음양이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 산을 좀 더 분석을 하면은 요 산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빨간 게 요거라 치고, 요 노란 뱀이 요거라고 치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형태 자체가 지금 여기가 3개의 그 산이 올라오는 원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원래적으로 요 좌우가 합해가지고 가운데가 된 거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좌와 우가 합해가지고 가운데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음양이 합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음과 양까지 다 포함하면서 하면은 요 하나의 삼각형 피라미드온은 사실은 3개라고 하는 거죠. 3개. 네, 요게 3개, 원래 세계적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요 구조를 지금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 구조.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잘 보면 여기 피라미드온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피라미드온이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큰 피라미드온이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잘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구조, 그러니까 요 구조가 결국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요 피라미드,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피라미드온의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라미드를 형상화해 놓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는 인간 몸속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를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라미드가 따로 이렇게 원래 이 땅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 과정에서 지금 피라미드가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의 뇌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뇌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때에 여러분의 제3의 눈이 형성이 되는 것에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3개의 피라미드를 형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라미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짜 피라미드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표현해 놓은 곳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다차원, 인간의 몸이 다중구조, 다차원 구조로 가다,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현실적인 인간의 몸 안에 또 하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몸이 있고 또 하나의 몸이 있어. 그러니까 다차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상위 차원, 그것을 우리가 코잘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몸의 다차원 구조 중에 코잘개에 존재하는 그 삼신산.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산이니까 지금 신이 되는 거니까 삼신산을 어떻게 해? 형상해 놓은 거예요. 형상해 놓은 거. 우리가 그 지구에 형상화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다차원 구조 중에 코잘개에 존재하는 삼신산을 이 지구 땅에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형상화해 놨다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이게 이 삼신산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삼신산은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산이에요. 존재하는 산인데, 이 산을 가리켜서, 수메르에서는 수메르산이라고, 불교에서는 수메르산이라고 하는 수메르산. 수메르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수메르, 이걸 뜻하는 수미산이다. 수미산. 그러니까 수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옆에 우리가 여기 이집트 문명의 옆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 아닙니까? 거기도 똑같은 지구рат과 같은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몸의 코잘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 구조에서 코잘개에 있는 삼신산, 코잘개에 있는 삼신산은 우주 중심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형상을 구조해 놓은 것이고, 불교에 나오는 수미산도 이거를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궁울영부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피라미드가 형상이 돼서 나온다. 형상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울영부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돌리면은 피라미드가 형상화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은 이것이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피라미드의 원래 용도가 뭐냐면은, 피라미드의 원래 용도는 파라오가 죽어서 불사영생하기 위해서 만든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제가,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그 무덤을 괜히 만든 게 아니고 불사영생 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이 산에 들어가면은 이 피라미드 속에 있으면은 불사영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사영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그래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가 죽으면은 피라미드에다가 안장을 하는 거는 거기서 불사영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영생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사실은 불사영생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걸 지어놓은 것인데, 그 불사영생하는 영생처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영생하는 영생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가 바로 불사영생하는 산이 있는, 이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죽는다. 그래서 부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피라미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을 하는, 재생, 여기서 지금 제가 재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 궁울영부 과정은 재생의 과정이라, 여러분이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그럼 어디 간다네. 죽었다고 해서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자발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서 다시 중생이 돼서 나올 때, 그 중생이 되는 떠서 나오는 그 위치가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불사 영생처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영생처가 되니까,
이 뭐야, 이 머리에 파라오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 피라미드를 뭐야, 파라오들은 그런 피라미드가 자신에게 그것이 작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그게 파라오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오시리스 제의를 하시는 그 제사장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파라오에게 이 지구에다가 이런 피라미드를 건설을 해라.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건설을 해서 이 오시리스 비 체계를 이 인류에게 이제는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적인 어떤 기능으로서의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라미드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변하는 거에 대한 것을 오시리스 비책에 정통했던 이집트 신관들이 왕에게, 파라오에게, 우리가 불사 영생을, 그러니까 파라오는 영생하고 싶으시면은 피라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를 이 현실 세계에다가 건축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불사 영생하고자 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를 알았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면은 이집트의 그 고대 윙이라고 하는 이 날개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의 날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 날개가 있죠. 요 자체가 어떻게 돼? 요 자체가 사실은 요 구조 자체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그대로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그대로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 똑같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거를 형상해 놓은 거잖아요. 이집트의 날개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게 이치가 딱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궁을연구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의 성생돼. 여기 보면은 뇌가 있죠. 이렇게 뇌의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가체와 뇌하수체 사이에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피라미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라미드가 생성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재생하는 과정이 해서 불사 영생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을 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는 원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원래 이 피라미드는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는 얘기고,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메르라라고, 메르라. 이 메르라라는 뜻은, 메르는 뭐예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라라는 뜻, 머리가 있는 라, 태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있는 태양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태양이 뭐예요? 머리에 있는 태양, 라. 머리에 있는 태양, 머리에 들어오는 태양. 그거는 뭐겠어요? 메르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집트 상징의 바로 요게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머리에 지금 제3의 눈이 보는 쪽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메르라라는 게 머리. 이게 메르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가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말 머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집트 말이 이게 메르가 우리말 머리예요. 머리 두예요. 머리 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라고 하면 우리가 수메르라고 하는 건 뭐야? 수메르.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다. 이러겠다. 이게 수메르가 여기서 나왔죠. 수메르가 여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수메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메르라는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머리수 이렇게 읽잖아요. 머리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머리수. 우리가 머리수 한자를 머리수라는 게 뭐야? 메르수라는 거지. 메르수. 또 하나
수하고 메르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수메르죠. 이게 수메르.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수라는 한자 자체가 수메르라는 게 이게 수메르. 이게 머리수가 수메르야. 이해가 되시죠? 메르라는 말 자체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래서 머리에 있는 라, 태양이다 그러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본원적 태양, 우주 태양, 근원의 태양. 이게 라는 뭐야? 라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래서 아몬라, 라, 태양신, 태양. 이 태양인데 이게 본 태양이나 본 태양. 그러니까 근원에 있는 태양을 담고 있는 바로 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3의 눈이 바로 본원적 태양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산.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라미드는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육체. 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대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주의 근원적 태양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건축물이고 바로 이 우주적 근원에서 태양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 전시안이라는 것은 이 창조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하고 있다고. 관함으로써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원적 태양 그 눈이 봄으로써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걸 표현해요. 그리고 이 태양과 같은 존재가 뭐가 되네? 이 태양과 같은 존재가 불사영생체가 되는 이 존재가 불사영생, 태양신 라와 같은 그 태양신 라의 권능을 이어받은 존재가 바로 호루스란 말이에요. 호루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파라오가 되는 파라오가 그래서 파라오 이렇게 파라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태양신 아툼 라가 빛을 비추면은 우리 몸에 어떻게 방식으로 이제 하냐면 우리 몸에 이 오시리스가 작동을 하고 우리 몸이 이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신화로 따지면 이시스는 누구요? 웅녀예요, 웅녀. 그리고 환웅은 오시리스고 그리고 아툼 라가 환인이에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시리스가 이시스. 그래서 오시리스가 어떤 존재냐? 자, 그러니까 오시리스 B. 왜 오시리스 B라고 하는 것이냐? 오시리스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가 있어요. 그런데 호루스와 이시스가 부부지간이죠. 남매지간이면서 부부지간이었는데 오시리스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오시리스가 그 세트의 그 꾀임에 빠진 게 세트가 오시리스가 그 즉위할 때에 왕이 될 때에 그 오시리스에게 관을 선물하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관이었어요. 오시리스가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때 관이 자동으로 탁 닫히게 만들어서 세트가. 그러니까 세트는 누구냐면 오시리스의 동생이었어요. 오시리스의 동생이. 그래서 오시리스가 그 관에 갇혀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그 왕위를 찬탈을 하고 그 오시리스의 관을 나일강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그 흘러갔던 그 관이 그 어떤 지역에 그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이시스가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 오시리스를 그 관을 열어보니까 오시리스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시스가 어떻게 하냐면 오시리스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시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시리스의 그 정액을 취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정액을 빼가지고 자기 몸에다 넣어가지고 호루스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시스는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사이에 세트가 이 관을 발견한 거를 알고 와가지고 오시리스의 몸을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14조각인가 그렇게 내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이시스가 돌아와 보니까 오시리스 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시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각을 다 모았습니다. 전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성기가 없어. 오시리스 성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를 이제는 다, 시체를 모아가지고, 조각조각 난 걸 모아서 이시스가 이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려고, 태양지 라를 찾아가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태양지 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시리스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얻어가지고, 오시리스를 부활 작업을 했는데, 오시리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오시리스가 그때 성기가 하나가 없는 게, 이 성기가 없어. 근데 이 성기가 누가 먹었냐면 물고기가 먹어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일강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성기를 먹었다. 자, 이 오시리스의 성기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오시리스의 그 남성적 정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이 어디 와 있는 게 사실은 호루스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유일한 후계자인 호루스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시리스는 성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했지만은 어디에 부활해 있는 거냐면은 완전히 죽지 않고 부활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명계. 그러니까 지금 요게 바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시리스. 그래서 오시리스가 명계의 왕이 됐어요. 오시리스가 명계의 왕이 돼가지고 부활을 한 뒤에 거기서 명계의 왕이 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오면은 심판을 하는 심판관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염라대 왕이 된 거죠. 염라대 왕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 건데, 심판을 해서 이제는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각각 보내게 되는데, 오시리스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명계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이 명계거든요. 우리 몸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이 궁을 영부의 과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죽어서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갈 때 가게 되는 세계가 어딥니까? 그게 명계라고 하는 거죠. 명계. 그렇죠? 명계로 가야 되잖아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명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오시리스를 만나는 명계에서 오시리스. 그렇죠. 명계에서 오시리스를 만난 거라면 명계에서 오시리스를 만나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환웅이 바로 오시리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다시 부활을 할 때 오시리스가 심판을 해가지고 너는 그러면은 불사 영생체가 되는 세계로 가라. 또는 너는 다시 윤회를 해라. 윤회 전생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을 한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재판관이니까, 심판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불사 영생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오르게 되면은 뭐야 돼? 여러분이 이 궁울영부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몸을 얻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런 메커니즘 전체가 도는 것이 바로 이시스.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정액을 누가 받고 있어요? 이시스가 받아가지고 호루스가 탄생했잖아요. 호루스가 자식으로서 탄생했기 때문에 오시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 오시리스와 합해가지고 호루스로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오시리스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수행의 과정에서 죽어서 들어가가지고 오시리스와 합해가지고 호루스가 돼가지고 호루스로서 태어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호루스의 현신들이라고 보는 거는 이미 죽은 그 이전의 파라오들이 다시 부활해서 계속 돌아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 오시리스,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의 그 정을 취한 게 이시스잖아요? 이시스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호루스로 나오는 요 메커니즘 자체에 우리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시리스가 너는 불사 영생체가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시리스와 합해가지고 호루스로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개념이다. 이게 오시리스 B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시리스의
그게 이제는 그 상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오시리스 B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시스의 몸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시스가 보통 표현을 할 때에 이시스 여신이래. 이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시스 여신이 날개를 달았잖아요. 날개를 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표현할 때 두 마리 뱀으로 이렇게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거는 이시스. 자,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는 반대 요게 바로 이시스고 요렇게 되는 게 요게 바로 오시리스예요. 그렇죠? 이게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됐네. 그러니까 요거를 정렬을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이시스가 되고 오시리스가 되죠.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시리스 B 책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6번째 차크라만 나왔지만은 지금 오시리스 B 책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때요? 여기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이미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시스, 오시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태어나는 건 호루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죽어서 들어간 뒤에 오시리스와 합이 돼가지고 오시리스와 오시리스의 오시리스가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 여기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합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호루스로 태어날 때 여러분이 신으로 나오는 거죠. 신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는 이 과정 자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건 요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시스 여신은 또 우리가 이렇게 요 머리에 있는 요 황소뿔처럼 생긴 게 요 사실은 요 세 개의 달 그림을 뜻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달이 죽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돼서 다시 부활해 나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요런 게 바로 요 달 카드. 이렇게 요게 이제는 그 헤카테 이렇게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양쪽에 늑대가 있고. 이거 다시 상징 체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리스 B가 뭐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궁을 영부, 오시리스 B 체계는 궁을 영부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부활 재생하는 과정 자체를 이렇게 이지트적으로,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피라미드니 뭐니 그런 것도 다 뭐해. 사실은 궁을 영부 체계에서 다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라미드를 삼신산이라고 한 거죠, 삼신산.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산의 불로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기자 피라미드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삼신산의 불로초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삼신산 불로초. 삼신산의 불로초가 나난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삼신산이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라오가 이 피라미드 안에서 불사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피라미드를 만든 것인데 원래 이 피라미드는 코잘개에 존재하게 되는 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삼신산이. 그런 개념이죠. 우주의 중심에 있는 제3의 눈을 우주의 태양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산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궁을 영부 메커니즘도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